네, 반갑습니다. 토스의 신 저희 책에 그러면 파트 5 마스터 전략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째 파트는 문제 10번인데 뭔가 지문을 듣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한마디도 못하거나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막혀서 아예 한마디도 이어가지 못해서 전체 배정된 점수에서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빵점 받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각각의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가 하면 파트 5, 6는 엄청난 암기가 일단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무한정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강의는 안 보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래 해외파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장 만드는 거 하나하나가 힘드신 분들이 논리정연하게 A, B, B, C, C, D 이렇게 정연하게 뭔가 논리적인 해결책을 문제별로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런 문제를 내가 인식을 했다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꼭 좀 전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고객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내가 이해했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을 뭐 4-5가지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많아야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너무 적고 2가지 정도를 주고 하나는 좀 길게 하나는 좀 짧게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대안을 줄 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구체적인 예시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A, B, B, C, C, D 구조가 가장 채점하는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그냥 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어요. 우리 지금 커피숍에 새로 개장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온다. 홍보를 해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공지가 부족하다. 자, 이번에 도로가 폐쇄되거나 아니면 주차장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데 혹은 정문을 우리가 폐쇄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모른다. 빨리 알려달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정보 부족. 우리가 고객들한테 뭔가 이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도무지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인력이 부족하다. 당장 내일까지 우리가 납품해야 되는 물량이 이만큼인데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 100명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강의실인데 200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 이거 어떡하냐? 공간 부족입니다. 직원교육. 새로운 신입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뭔가 업무적 대응이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고객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직원 교육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느낌. 자, 느낌을 알려드리는 거 어떤 느낌인지. 고객 불만. 자,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뭔가 사은품을 같이 내주기로 했는데 이게 고객들 중에 그걸 못 받은 사람도 있다. 상당히 불만이 크다. 혹은 우리가 고객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쪽에서 못 갔다. 완전 우리 쪽 불만이에요. 고객의 불만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해결해라. 다중택일. 자, 우리가 이번에 신상품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걸 정할지 저걸 정할지 모르겠다. 네가 정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냐. 정하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그런 다중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밖에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딱 정해놓은 2시간 동안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6명의 연사가 2시간 동안 이거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 부족. 마지막에 영업점 공사도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점점점 빈출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연간 단위로 봤을 땐 계속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영업점 공사. 우리 음식점 이번에 리뉴얼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영업점을 아예 닫고 문을 닫자니 영업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좀 닫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고객들한테 뭔가 피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영업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요게 딱 그래요. 60초 동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초의 준비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다 10개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서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홍보 부족은요. 책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딱 인사말. 내가 어떻게 지금 Hi there, Timothy 이런 건 실제 그 답변에서 내가 누구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긁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름도 주고 Hi there, Timothy. This is Tom. I got your message loud and clear. 이런 어떤 인사말은 쭉 주세요. 메시지는 잘 받았습니다. I understand that we need to promote a coffee shop better. Promote. 홍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식. 인사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저 홍보를 더 잘해야 된다는 인식을 알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홍보 부족 템플릿을 하나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인을 더 크게 써붙여야 돼. Put up big signs. 이게 뭐예요? 사인을 크게 써붙이자는 얘기죠.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 다음에 이미 홍보를 어느 정도 한 건 아는데 자 이미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한 건 알지만 그래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미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해라고 하기엔 좀 말이 안 되고 So I know we have already done some promotions. 이미 홍보했다는 얘기들이 문제에 좀 어느 정도 나와요. However, I think we should do some more. 이런 게 중요해요. More online promotions on social media. SNS 같은 데다 더 홍보를 해야 된다. 요즘 대세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북 같은 데 사진을 올리자. Online ads on social media are the best way these days. 최고다. 소셜미디어에 사진 같은 걸 게시해서 홍보하는 게 요즘 최고의 방법이다. 자, 마무리. Anyway,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I'll call you back if I have more ideas. Thanks. 자, 요 시작과 인사말과 마무리는요. 달달 외우셔야 돼요. 10번에서 일단 여러분 무조건 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해야 되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 자답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특히 여기 중간에 대안 줄 때 Here are my suggestions. 이렇게 대안이 줍니다. First, 그 다음에 next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딱딱 홍보 부족하면 무조건 이걸 외워서 그대로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단어 바꾸는 이거 파란색 단어들이에요. 뭘 홍보해야 되는지. 공지 부족도 마찬가지야. 뭔가 공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road closure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야겠다. 자, let the public know. 약간 문구들이 바뀌어요. 근데 거기 잘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각각 유형별로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그걸 하나씩 외우세요. 자, 책에 딱 있는 세트들만 외워도 웬만해서 10번 문제에서 빵점 맞는 일은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 배정된 점수를 거의 다 가져올 수 있죠. road closure. 자, 지금 도로 폐쇄에 대해서 사인을 써붙이고 이것도 비슷하죠?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겹치게 만들어도 돼요. 겹치는 답변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So, text messages. 우리가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내자. 좀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에 인사말은 똑같고 정보 부족도 마찬가지. 인사말과 마무리는 똑같고 중간에 대안 줄 때 I think we should do a survey. 뭔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빨리 뭘 하자면 돼요. 설문조사하면 되잖아요. Do a survey on our customers. 고객들한테 survey를 하자. I think we should use social media to collect information on our customers. 그 다음에 SNS 같은 거 이용해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SNS를 이용해서 이벤트 같은 거 하면 고객들에 대한 정보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고 고객 정보를 살 수도 있죠. 요즘엔. 어쨌든 collect information을 자 직접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얻기도 하지만 collect information SNS 하자. So you could use Facebook to find out what they think. 페북 같은 데다 뭔가 설문 같은 거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페북을 통해서 뭔가 선호도 조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서베이 해보는 게 온라인상의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이 대세다. 이렇게 해서 홍보 부족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인력 부족은요. 이런 단어는 꼭 써야 되죠. short-handed. 아이고 사람 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I understand that we are short-handed. 아, 우리가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빨리 누굴 뽑자면 돼요. 누굴 뽑아요? Hire people quickly. 자, 빨리 뽑는 방법 중에 하나는 think we should hire part-time worker. 예를 들어 part-time worker가 뭐예요? 알바생이죠? 뭔가 좀 시급 근로자 빨리 뽑자. 자, 다음 하반기 공채 때 뽑자. 이게 안 됩니다. 당장 급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밖에 안 나온다. 전단지 배분해서 뽑자. Think we should also visit local schools. 주변 학교에 가서 recruit a student who is good at giving speeches. 자, recruit, hire 이게 다 뭐예요? 뽑자라는 얘기잖아. hire, recruit, 뽑자. We can hire the student as a volunteer.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요즘에 뭐예요? intern. 이거 뭐야? 시급 근로자를 뽑든가 빨리 학생을 누구든 빨리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뭐 인턴이에요. 3개월 인턴 하세요. 아니면 자원봉사 하세요. 저희가 점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해야 되겠죠. 정리 끝.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템플릿마다 하나씩 정리를 하세요. 공간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부족도 책에 뭔가 제안을 딱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이 부족하다 하면 그 렉처홀 자체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오전에 하나는 오후에 지금 부족하잖아요. 공간을 옮기라는 건 막아버려요. 못 옮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명 강의실 때 200명 왔으면 반으로 나눕시다.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하나는 in the morning, 하나는 in the afternoon 이렇게 나눠서 하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 부족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웹캠이 뭐예요? 카메라로 찍자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인강 보고 계시잖아요. 자, 뭔가 인터넷 강의 보고 계셔. 그러니까 웹캠으로 찍어가지고 온라인상에 제공하면 직접 현장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대안을 준 겁니다. 공간 부족 자체는. 직원 부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이건 이제 직원 교육이죠. 이건 직원 부족이 아니라 직원 교육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템플릿의 직원 교육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 교육이 지금 안 되니까 직원 교육 부족 혹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 부족을 말하는 거죠. 자 새로운 직원들 어떻게 하면 돼요? Train new employee. 새로운 직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빨리 해야겠다. 그건 내가 인지를 하겠다. 뭔지. So we should have a workshop. 자, 워크숍을 하자면 되죠. 워크숍. 이런 데다 온라인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워크숍을 온라인상에서 하자는 얘기는 직접 직원들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온라인상에서 워크숍을 하자. 이게 이제 핵심어예요. 그러면
고참 직원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하고 모아서 워크숍하면 훨씬 더 share their know-how, 노하우를 좀 공유할 수도 있고 exchange feedback, 서로 피드백을 같은 교환하면 훨씬 더 이렇게 업무 능력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참 직원들 그냥 오라면 안 오니까 뭐야? incentive,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훨씬 더 참여하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올라가지 않겠냐. 자, 이런 것들은 다른 파트에서도 여러분이 겹치게끔 만들어 놓은 세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금방금방 외워질 겁니다. 정리해서 마무리해서 나오시면 되고요. 고객 불만도 마찬가지예요. Customer complaint, complaints, 여러 가지 고객 불만이 있다는 거 내가 인지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제일 먼저 고객 불만에서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 그 다음에 전액 보상, 추가 보상. 그렇게 해서 신뢰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 외우세요. 고객 불만이 나오면 무조건 진정성 있는 sincere apologies. 그 다음에 it would never happen again. 재발 방지 약속. I think we should fully compensate. 자, fully compensation 뭐야? 전액 보상 for their loss to regain their confidence. regain their confidence. 신뢰 회복. regain their confidence.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액 보상하자. We could also give them discount coupons. 추가 보상.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 추가 보상. 자, 이와 같은 거를 이제 고객 불만 요소에다가 이제 주세요. 자, 모든 고객 불만을 구체적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일반적인 대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중택일, 여러 가지. 자, we have to select the best proposal. 자, 뭔가 가장 최고의 뭔가 proposal이라든가 뭔가 제품을 골라야 된다는 걸 알겠다. 뭐를? Find a way. 그걸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겠다. 정보 부족과 템플릿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do a survey. 그럼 누구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포상으로서 좋은 게 뭔지를 직원들한테 직접 서베이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뭐 하면 돼요? Have a vote. 그냥 우리가 직원들 소셜미디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뭐 페북이나 이런데 직원들한테 표결을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그런 걸 우리가 택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의 제품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냐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답변을 쓸 수 있겠죠. 마무리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각 책별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터 5 전략은요. 요거 말고도 몇 개의 더 세트가 있는데 자, 그거 딱 한 10개 정도만 정확하게 외우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로직과 그 다음에 답변과 답변이 반은 다 겹쳐버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10개도 아니에요. 한 5개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안 외우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점수를 안 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트 5 전략은 정말 토익 스피킹 고득점의 핵 중의 핵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따라서 저자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정말 토익 스피킹의 정말 대표 선생님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파트 5, 6에서 좋은 전략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실 수 있겠고 정말 연간 나오는 모든 토익 스피킹 문제를 거의 다 분석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분석을 합니다. 그걸 갖고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빅데이터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답변들 여러분 잘 이용해서 실제 시험 현장에 가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 전략에서 뵙겠습니다.